애플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한 애플은 회계연도 기준 4분기 매출이 375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8.26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애플의 4분기 실적으로 매출 369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7.96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애플은 4분기에 아이폰 3,380만 대, 아이패드는 1,410만 대를 판매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이폰의 판매량은 전분기 대비 26% 증가한 규모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표 부진과 사상 최고치 경신에 따른 경계감 등으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스탠더드&푸어스 500 지수가 연준의 FOMC 회의 개최를 하루 앞두고 양적 완화 유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세를 받으며 전날보다 2.3포인트 오른 1762.1로 거래를 마쳐 하루 만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다우와 나스닥 지수는 1에서 3포인트가량 소폭 하락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혼조세였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했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유럽 증시가 하락세로 끝났습니다. 종목별로는 자동차주가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100 지수는 0.07% 올랐지만 독일 닥스 지수는 0.08% 밀렸고 프랑스 카크 40은 0.5% 가까이 내림세를 띄었습니다. 주택거래 선행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미국의 미결주택 매매 건수가 지난달까지 넉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미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9월 미결주택 매매지수는 전월 대비 5.6% 하락한 101.6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0.3% 증가를 내다봤던 월가 점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며 하락폭은 약 3년 기간 내 최대였습니다. 아울러 전년 동기 대비로는 1.2% 하락하며 29개월 만에 처음 지수가 전년과 비교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산업생산은 0.6% 올라 0.4% 상승을 내다봤던 시장 전망치와 이전치를 모두 상회하며 지난 2월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지표 가운데 비중이 75%에 달한다는 제조업 생산은 0.1% 오르는 데 그쳐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양적 완화가 내년 6월에 처음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미국 금리 전략부문 대표는 최근 리포트에서 연준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GDP 증가율 개선을 필요로 할 것이지만 최근 추세 2%를 웃도는 성장세 개선은 올 4분기보다는 내년 1분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또 연준이 내년 5월 말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1분기 성장률 잠정치까지 기다린다고 가정할 때 양적 완화 축소는 내년 6월 FOMC 회의에서 나올 수 있으리라 판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연준 FOMC 회의를 앞둔 관망세 속에서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는 오르지 못했지만 S&P 500은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결국 최근 8거래일 만에 하루를 빼면 사상 최고치 경신을 연일했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사실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우리 한국의 어닝 시즌보다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더 좋게 나오는 분위기는 어느 정도 간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장 마감 후 얘기긴 하지만 애플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물론 시간외에서 주가가 급등하지 못했고 차익 매물이 약간 나오는 모습이라도 실적만큼은 자체적으로 좋았던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FOMC 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내년 3월보다도 더한 내년 6월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될 것이라는 모건 스탠리의 전망이 나오자 아하, 지금의 양적 완화 유지가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겠구나.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의 지속에 대한 믿음도 시장의 상승을 지지했던 그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국내 IT 주가 또 관련주에 어떤 영향이 또 미쳐질지 오늘 그 부분도 같이 좀 살펴보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청송초놈의 증시타파 신창환 대표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래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코스피가 의외로 어제 뒷심을 발휘하면서 2030에서 지지를 보이고 장중 고점인 2048포인트 이상에서 끝이 났습니다. 팔듯 했던 외국인들도 42거래일 연속 최장기간 순매수 기록 행진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코스닥도 좀 우려하셨었지만 신용 등의 문제로요.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가니까 신창환 전무님 빼고는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이 코스피는 박스권이니까 다들 중소형주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의견에 여전히 반대하시는지요? 예, 저는 명히 이제 어제 반대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시청자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1등주 외에는 없다. 이랬는데 어제 이제, 삼성전자 날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제 주가가 전 주가를 이제 올리는 특이한 그런 모양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없는 이제 뭐 장고장은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려 팥빠진 찐빵이다 이러 했는데, 일단 삼성전자의 이제 워낙 강력한 힘으로 어제 이제 주가 다른 주식을 땡기는 그런 모양인데 의미는 굉장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등락비 자체가 워낙 안 좋았거든요. 어제도 이제 하락 종목이 엄청 많은 그런 모양을 보였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를 인위적으로 올림으로써 분명히 이제 어떤 그 또 이 개인들을 겁주고 또 개인들의 그 자금을 수탈하기 위한 어떤 작전적인 그런 모양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조금 염려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상세하게 묻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아서 오늘 특집으로 제가 좀 한 20분까지 할 예정인데요. 상세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코스피 자체는 정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왜 정상적으로 움직이냐면 우리 엘리어트 파동에서 보통 분배의 법칙에 따라서 1파와 2파의 높이가 거의 같습니다. 1파와 2파의 높이 같으면 보통 이제 상승 3파 쪽이 보통 100 아니면 0.62% 쓰는데 이제 이까지는 다 정상이었어요. 정상인데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이 그 A파형이 뭐냐는데 A파가 과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이 그 1파형과 같을 것이냐 안 같을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특히 여러분 알다시피 이 그 상승 3파에서 워낙 단파가 나올 때는 A파형 자체가 불규칙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 불규칙 파동 자체가 여러분 알다시피 고점이 우리가 보통 이 고점이 5번이 이제 상승 3파의 꼭지가 이제 그 꼭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상승 3파의 단파가 나오게 되면 B파가 더 꼭지 나올 수도 있고 그 반면에 B파 자체가 굉장히 낙폭이 과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 정석 플레이는 1파와 같은 한 150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그런 장세가 나온다고 이제 보통 주가의 이제 하락에 B파가 반등을 하더라도 주식 자체는 B파가 반등을 하더라도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A에서 C까지는 주가 자체가 여러분 아다시피 1번파와 같은 모양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이게 정석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잘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여러분 보다시피 4분의 법칙에 의해서 일단 1980포인트는 저는 뭐 궁극적으로 가는데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는 170포인트 빠지는 1900원짜리까지는 간다는 게 이제 이게 엘리어트 파동의 정석 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매물대층이 두꺼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지금 자리에서 글로벌 증시가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를 빼고. 그렇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계속 돈딱해지고 실제로 우리나라 종목들 자체를 보면 이제 돈 먹는 종목이 없으니까 이제 중소형주로 가라 이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중소형주가 가기 위해서는 하락의 등락비가 더 좋아야 되는데 하락의 등락비가 더 높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 종목이 많아야 되는데 상승 종목이 많지 않고서 하락 종목이 또 많단 말이에요. 이러면 중소형주는 계속 못 가는 그 비율이거든요. 거기다가 중소형주가 가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시중에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해야 됩니다. 그 유동성 자체가 고객의 특금인데 고객의 특금이 늘지를 않아요. 굉장히 안 늡니다. 그리고 고객의 특금이 보면 인위적인 모양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고객의 특금이 풍부하면 신용잔고가 늘지 않는데 신용잔고가 꾸준하게 하루에 100억에서 200억, 많을 때 500억까지 계속 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이게 이제 악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별주, 소형주가 연속적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좀 문제가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1등주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조선주들도 조금 지지를 켜는데 저는 그래요. 조선주들이 반등하면 저는 매도를 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트로이크가 제가 이제 건설 그다음에 이제 조선 자동차인데 자동차주 어제 이제 삼성전자 따라서 자동차들이 반등하는 그런 모양이다. 제가 볼 때는 자동차들도 저는 거의 다 왔다 보거든요. 그러면 초대형 10개 종목 중에 이제 이 그 세 개 트로이카가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조정받습니다만 그러면 왜 대형주를 추천하느냐? 대형주 자체가 지수가 다시 복귀하더라도 만약 지수가 우리가 복귀했을 때 그게 본전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복귀돼도 이 종목들이 사실 그 복귀가 되지 않습니다. 복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코스닥 종목들 보면 실제로 몇몇 그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초실적주 아주 이제 그 기관들이 만지고 외국인들이 만지는 몇몇 종목 빼놓고는 지수가 박스권이지만 실제로 박스권이 아니고 계속 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히 이제 그 코스닥을 실적이고 뭐고 상관없이 신용 많은 종목들이 계속 약세를 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철저하게 개인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이 최근에 이제 그 주가 상승 높은 비율을 보면 고가 비중목 그러니까 고가 종목일수록 주식 상승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코스닥 이제 100종목의 고가 종목을 보는데 거의 고가 종목들이 상승이 높았지 저가 종목들이 상승이 거의 없었거든요. 저가 종목들이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여러분들이 그 소위 말하는 페이퍼주 2, 3천원짜리 주식들이 수익률을 본다고 그거 산데 절대 많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좀 곤치는 그런 필요하고 주식은 일단 제가 볼 때는 글로벌 증시가 계속 좋아지지만 우리나라도 무역 제가 볼 때는 나올 수 있는 호재는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이 자리에서는 제가 볼 때는 꼭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언제 떨어질 것인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떨어질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 피봇을 보면 피봇 자체가 월 피봇이 제가 여러분의 누차 말씀을 이번에 갈 때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 피봇의 꼭지가 여러분 보다시피 2075핍입니다. 그래서 이달 이제 주가가 가면 2075, 며칠 안 나요. 2075인데 제가 볼 때는 이달에는 액션 취하지 마시고 11월 달에 월피봇 나오는 걸 봐서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월피봇 같은 경우에 지난달에 보면 월피봇 안에서 계속 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피봇으로 봐서는 월피봇에서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의 액션을 안 취하고 11월 달 월피봇 자체가 굉장히 높게 설정된다. 이러면 액션을 취하는 게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피봇을 보면 주피봇이 어제 이제 하방 이탈에서 시작해가 이제 어제 땡긴데 어제 고의적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주피봇 중심선 하방 이탈하게 되면 주가가 2,000포인트 위까지도 2022, 2,000까지 갈 수 있으니까 어제 인위적으로 이제 기관이 땡기는 모양인데 기관이 땡기면서도 보험을 들거든요. 뭐로 들고 있습니까? 선물을 1조 1,000억까지 매도 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기관하고 외국인의 동향을 최근에 볼 것 같으면 선물 상관없이 옵션에서 이미 개인들의 제가 이제 성내는 부분인데 개인들의 풋 옵션에 이미 늘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동향을 딱 보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은 특히 보험을 다 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증권방송에서 많은 방송에서 추천하는 종목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저희가 전차 종목을 지속적으로 사야 되는 현상은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또 전차 종목이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 순환매 자체가 소형주 순환매로 보지 말고 블록 순환매로 봐야 된다. 이 블록 순환매가 뭐냐면 뭐 대형주, 그 다음에 소형주, 중형주 이런 식으로 블록 순환매다 이렇게 보는데 자기 종목을 어쨌든 순환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지 그거를 뭐 도깨비 감도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장세는 여러분께서 공격적인 할 때는 아직까지 아니다 이렇게 하고요. 기술적 분석적으로 봤을 때 일단 21일평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는 한 일주일이 있으면 21일평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21일평이 급격히 상승하면 지금 21일평 자체가 위태위태하거든요. 이번에 주가가 21일평이 이제 언제 무너지나가 핵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21일평과 61일평의 이익이 워낙 큰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21일평의 하방이탈 일단 이 앞에 한 보름 전에 있던 이런 형태가 이번에 나온다면 주가는
한번 크게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급락 나올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한 6, 7일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60일 이평 자체가 워낙 높습니다. 60일 이평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면 지금 하루에 2,000피까지 갈 거다. 그러냐. 결론은 뭐냐면 60일 이평이 높다는 것은 한번 주가가 빠지면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일목균형표는 여러분 보다시피 이번에 이제 굉장히 이제 기준선을 안 무너뜨리려고 이제 작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 띄운 거는 제가 볼 때는 전환선 위에서 올릴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전환선을 추가적으로 올리기에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목균형표의 이제 전환선 기준선 그리고 선행스팬 1, 2의 횡보 이런 자리에서는 주식을 안 산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공격적인 부분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주식 사는 게 아니다. 꼭 사고 싶다면은 1등주를 사라. 1등주. 1등주는 여러 가지 가장 업종의 1등주 외에는 쳐다볼 필요도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 동향을 보면요. 선물이 미결제 약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13만 개거든요. 우리 개인들이 꽁꽁 묶여가지고 지금 계속 물려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13만 개 기준인데 지금 선물 평균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땡깁니다. 선물 평균 가격이 지금 269까지 오거든요. 269까지 온다는 것은 어쨌든 선물의 종가는 선물의 평균 가격에서 10 정도는 갭이 벌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위쪽으로 가가 279 가든지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259 가든지 단기간에 10p 빠지는 아주 충격적인 사고가 곧 터질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그 9월물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12월물이 지금 미결제 약정이 더 많거든요. 미결제 약정이 뭐냐면 여러분 치고받고 돈 놓고 돈 먹게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아주 투기적인 자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결제 약정을 봤을 때 굉장히 조금 무서운 그런 모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서서히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볼륨저 밴드 자체가 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죠.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선물의 이제 활동 지수. 최근에 이제 선물의 활동 지수가 그 한 달 동안 주가는 올랐지만 굉장히 도치형으로 작았지만 지금 서서히 선물의 견들이 크고 있습니다. 크고 있다는 것은 일거창이 크다. 일거창이 크다는 것은 살 사람 더 싸고 팔 사람 팔 사고 돈 잃을 사람 계속 물려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냉정할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가 중국 증시를 조금 따라가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가 이제 여러분 아다시피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미국 증시와 같이 움직임이었죠. 움직임인데 최근에 이제 일본 증시와 특히 상해 증시가 이제 둔탁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아다시피 일본 증시가 상해 증시가 둔탁해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둔탁해지는 그런 경향인데 어제는 예외적으로 삼성전자를 땡겨가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만은 바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원화가 들어오고 있고요. 좀 달러가 들어오고 거기다가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원화의 강세가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원화의 강세가 3, 4개월 후에는 꼭 2, 3개월 후에는 우리한테 굉장히 큰 올가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화의 강세 이 부분이 원화 강세가 보통 1,050원 찍고 2, 3개월 후에는 주가가 항시 급락 나오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다였어요. 원화 환율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거도 주가 이제 급락이 나올 때 보통은 그 앞에 원화의 강세 특히 원화의 강세 때문에 해외여행이 굉장히 많이 다닐 때 그때가 굉장히 이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 앞부분에 원화의 강세가 굉장히 심한 부분이었습니다. 심하자마자 급락 나오는 2012년도 그랬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화의 강세 때 주가의 급락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화의 강세는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로 봐서는. 왜 그러냐면 수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화의 강세. 지금 이 강세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 기관과 외국인은 빠른 모양으로 피할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 코피를 흐르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 절대 저는 주식 옵션 선물을 다 통계적으로 하지만 1등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물릴 생각하고 1등주 외에는 쳐다볼 필요가 없다. 왜? 주식은 빠질 때는 그 사이 안 땄던 주식이 더 빨리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디 1등주 사라 이럽니다. 조상님 저에게 물려줄 때 최고의 피를 물려줬는데 여러분도 최고의 방송을 보면서 왜 잡놈처럼 잡주를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등주 사는 우리 센 시청자 여러분 되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러분 가을입니다. 이럴 때 1등주 사놓고 동산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현금화 해놓고 동산에 올라가서 가을을 한번 만끽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요즘에 코스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중소형주가 연속적으로 시세 내긴 어려운 장이다 라셨고 전일 강세를 띄웠던 전차도 오늘 쉬어갈 것 같고 자동차도 올 만큼 왔고 조선주도 반드시 매도하자라는 의견 주신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창환 전문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최명성 멘토님과 함께 오늘의 최강 종목 찾아보는 시간이 도래했네요. 최명성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어제 추천해 주셨던 현대모비스 리뷰를 빨리 들어보고 싶지만 그래도 그에 앞서서 오늘 최강 종목이 될 만한 종목 추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는 CJ 헬로비전입니다. 경기소비재 미디어 관련 회사입니다. 대주 지분이 CJ 오쇼핑 64%, 국민연금 5%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주당순이익 EPS도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2008년 인터넷 전화 서비스 헬로폰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케이블 TV, 초고속 인터넷 전화, 광고, 스크린 등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입니다. 2010년 상반기에는 국내 최초로 웹TV 방송인 팅을 오픈하였고 2012년에는 무선통신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넓혔습니다. 현재 케이블 TV 기준 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구성은 방송, 인터넷, 광고, 부가 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반기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41% 증가했고요. 현재 3년 연속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도 양호합니다. 유보율도 335%로 양호한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달 전부터 계속해서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용 장도율도 양호하고요. 심리도도 양호합니다. 매수가는 어제 17,100원인데요. 17,100원 근처 아래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18,300원입니다. 손절가는 16,3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부진했지만 중장기 모멘텀은 여전하다라는 분석을 받았던 CJ 헬로비전 오늘 최강 종목이 될 거다라고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제가 아까부터 여쭤보고 싶었던 현대모비스 리뷰를 받아봐야 될 텐데요. 눌림 매수는 29만 원 아래쪽에서 살짝 실패하긴 했지만 약간이라도 비싸게 주고 사신 분이 계시다면 정확히 목표가인 31만 원에 그것도 하루 만에 도달을 했습니다. 장중에 5% 넘게 급등했었잖아요. 축하드립니다. 리뷰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현대모비스를 추천해드렸는데요. 매수가에 도달하지 않고 목표가는 장중에 정확히 31만 원에 도달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놀랐는데요. 제가 주말에 2천 종목을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을 추천해드렸는데 정확히 31만 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12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약 전 종목을 5,000번 정도 봤기 때문에 제 경험에서 나눈 감각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다 보면은 경험이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제 거래소 우량주 중 최고의 상승률을 보여준데요. 목표가 도달시는 반드시 전부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절반 이상은 꼭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현대차는 상승했고요. 기아차는 보합, 현대모비스는 목표가 갔는데 자주간 절반 이상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 강연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주식 투자 사연을 듣고 있는데요. 한 종목 몰빵했다가 깡통 나신 분, 정보주 듣다가 수억 원 날리신 분, 또 3억이 2천만 원 남았다는 분, 10억이 1억도 채 안 남았다는 분들의 사연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주식 투자의 경험 부족이나 주식 투자의 현실을 모르고 꿈과 이상만 꾸며 도전한 결과입니다.
현재 저희 서울경제TV 생방송이 아침부터 계속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식 투자의 현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사람에게 실수하고 마음과 다르게 운이 안 따라주면 일부 수익이 안 나는 부분도 있지만 항상 마음과 열정만은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 입장에 서 있습니다. 주위 분들에게 많은 소문도 내주시고 계속해서 시청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너명에 정말 걸맞게 매일 최강 종목 찾아주시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 오늘은 특별히 1부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전일장 외국인이 의외로 계속해서 매수세를 유지해줬던 참 고마운 날이었었죠. 지수도 고점에서 마감을 해서 기분도 꽤 괜찮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전일장 전문가들은 뭐라고 한 줄로 요약해줬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전일장 리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050선 사수의 안가림을 보였던 하루였다. 칠승 차장님이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사실 한 2030선에서 지지받고 2048포인트 이상에서 끝났으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영훈 팀장님은 숨고르기가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FOMC 회의 등등 앞두고 눈치 보기 장이었다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소위 전차 업종이 강세를 띄었다라고 하셨고, 김영겸 주식팀장님은 주도 업종의 부활, 경기 및 금감 업종의 낙폭과대 반등이라고 하셨는데, 전일 좀 낙폭의 장 중에 그리고 초반에 깊었던 조선과 화학주들도 거의 장 마감가로는 약보합 정도로 낙폭을 많이 줄여서 끝내는 모습도 특징이었죠. 안상현 대리님은 업종의 순환매가 시작됐다. 순환매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변수를 개장 1시간 반 전에 미리 들여다볼까요? 오늘장 프리뷰 나오고 있네요. 최승 차장님은 환율의 움직임 그리고 외국인들의 경기 민감주 매수를 주목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기관의 매수가 집중되는 중소형주를 주목하자라는 의견. 김혜란 연구원님은 전일 전차가 강했는데 관련된 부품주, 자동차 부품, 또 반도체 장비 업종 주목하자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김영겸 주식팀장님도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한다. 모두 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분 모두 코스닥 중소형주 의견을 내신 셈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사는 소위 양매수 업종에 투자하자라면서 수급을 잘 보자라는 의견도 오늘장 변수로 제시됐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른 시각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스닥이 재평가 기회를 맞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많은데 우리 팀장님도 그런 의견 주셨어요. 먼저 전일장 리뷰부터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 좀 이어지면서 지금 상승 흐름으로 마감을 했었지만 역시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전형적인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이제 전기전자 IT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집중 매수를 했지만 역시나 삼성전자가 한 2% 이상 강세 흐름을 보였었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은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았나, 체감 지수는 상당히 좀 안 좋은 하루였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그동안에 이제 어느 정도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좀 상승을 좀 이끌었었던 조선주라든가 화학주들의 이제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도래하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제기가 되면서 이들 종목군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나 좀 주의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 기관 매수세가 집중되는 중소형주에 주목하자라고 하셨는데 향후에 기관이 소위 수익률 게임을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로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 봐요. 개인적으로는 현재 시점에서 이제 경기 민감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에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최근에 코스닥의 반등이 과연 일시적인 반등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재평가 받을 수 있느냐에 좀 기로점이 좀 서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지금 동반 순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아산에 좀 다시 한번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중심에는 그동안에 이제 경기 민감 이제 대형주들의 상승은 과거에 최근에 그 기대감만으로 좀 상승세를 좀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코스닥의 그 기관의 순매수세가 좀 집중되는 종목군들은 바로 숫자, 즉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로 좀 매수세가 좀 집중된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상당 부분 좀 소외됐었던 뭐 KH 바텍이라든가 뭐 오전에는 한단 뭐 이러한 좀 IT 부품주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 역시나 공통점이 이제 기관의 본격적인 좀 순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하반기, 3분기에 이어서 4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좀 종목군들로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은 좀 경기 민감 그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도래하면서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그러한 좀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코스닥이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 조금은 좋게 봐주셨고요.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 기관이 사주면 더 좋다라고도 팁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본사 영업부에 계시는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변수 미리 들어봤습니다. 아침 일찍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마무리 짓고요. 잠시 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